시댁 거실 인사 오는 날. 도련님, 아니,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신 다음에 어떡해요? 저 어제 너무 놀라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오늘 인사 오기로 했으니까 형수님이 잘 좀 봐주세요. 그럼요, 저한테 딱 맡기세요. 제가 아주 잘해드릴게요. 아휴, 그럴 것도 없다. 네? 왜요? 어머님은 도련님 장가 가신다는데 안 좋으세요? 낯빛이 아까부터 안 좋으세요. 내가 좋을 리가 있냐? 제가 데려온다는 여자가 우리 아들보다 8살이나 많은 연상이란다. 아휴, 8살이요? 아, 형수님은 잘 모르셨구나. 제가 형한테는 얘기했는데. 뭐야, 그렇게 중요한 걸 나만 모르고 있었어? 근데 8살이면 좀 많긴 하네요. 몇 살인 거지? 우리보다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우리 엄마 저러고 누운 거고. 그래도 동민이가 좋다니까 뭐 요즘은 40 넘어서도 결혼하니까. 그거야 그렇지. 어머님,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일단 일어나세요. 도련님, 그분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제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사왔는데. 아, 다 좋아한대요. 이것저것 가리진 않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요. 잘해줄 것도 없다. 오늘 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웃이야. 그런 줄 알아? 엄마, 그러지 말고 좋게 좀 봐줘. 얼마나 긴장하고 오는 건지 알기나 해. 긴장은 무슨. 나 같으면 염치가 없어서 얼굴도 못 내밀겠다. 어디 한두 살도 아니고 8살이나 많은 애가, 아니, 난 아직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도련님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얼굴이라도 보고 반대하세요, 어머님. 실제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엄마는 보지도 않고 자꾸 그러네. 여기 다 왔네. 요 앞이래. 내가 가서 데리고 올게. 도련님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련님보다 나이가 8살이 많은 연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도련님도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예비동서는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나이가 많은 예비동서 때문에 많이 심란한 듯 보였고 도련님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시댁 거실 잠시 후. 안녕하세요, 어머님. 동민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 오늘아 수고 많았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차 끌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막히진 않았어요? 아, 네, 수월하게 잘 왔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사왔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 뭐 가리는 거 없어요. 그런데 혹시 형님이신 거죠? 네, 도련님 여자친구시니까 아무래도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나이가 어려 보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저보단 어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이 제가 나이가 많아서 도민 씨와 결혼하는 걸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곧 개원도 할 거고요. 개원이라니? 엄마, 왜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 이 사람 병원서 근무하잖아. 네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만 했지 의사라고는 안 했잖냐? 설마 진짜 의사인 거야? 네, 저 의사 맞아요. 어머님이 모르고 계셨나 봐요. 세상에나. 나는 그냥 병원서 근무한다고 해서 간호조무원 생각했지. 설마 의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세상에나. 우리 집안에 의사가 없는데 드디어 내 소원이 풀리는구나. 뭐야, 엄마.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하는 거야? 허락하고 말고. 그래, 바쁠 텐데 어쩌려고 여기까지 와? 병원에서 보자고 하면 될 것을. 그럼 언제 병원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머머, 세상에나. 엄마, 갑자기 태도가 너무 바뀐 거 아니야? 아까까지만 해도 나이가 많다 어쩐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더니. 내가 언제? 이놈아, 조용하지 못해?
그리고 큰애, 너는 왜 그러고 서 있어? 얼른 가서 밥이라도 해라. 네? 과일만 드시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귀한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과일만 대접해? 와, 우리 엄마 태세 전환 진짜 무섭다. 사람이 이렇게나 무서워. 바뀔 때는 아주 눈 깜짝할 새에 바뀐다니까.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얼른 가라. 난 새아가랑 할 말이 있으니까. 아이고, 벌써 새아가? 엄마, 적당히 좀 하셔요. 사람들 욕해.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알았으면 반대했을 리가 있어. 괜찮아요. 저 이해해요, 어머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나 마음씨 착한 것 좀 봐라. 애가 인생을 더 살아서 그런가? 좀 다르긴 하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른들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일도 꽤 하고요. 어머나, 공부하느라 바빴을 텐데 음식도 잘한다고? 맞아. 우리 자기 음식도 곧잘해. 지난번에 김치찌개 끓여줬는데 진짜 맛있었어. 그래? 그럼 걱정할 것도 없네. 큰애 너 거기 서서 뭐 하냐? 얼른 들어가서 밥하라니까. 어머님, 재료도 없는데 뭘 해요? 어머님이 장 봐오라고도 안 하셨잖아요. 저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늘 바쁘게 먹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잘 못 먹어요. 의사가 참 고충이 많은 직업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난 또 엄마가 의사라는 걸 알고도 반대하는 줄 알고 어떡하나 싶었다니까. 그때 내가 병원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도 엄마가 영 시큰둥하길래 말이야.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엄마 그게 아니었네. 그래, 우리 엄마 완전 속물이시다. 의사라 하니까 해벌쭉 입 벌어지신 거 봐. 얘는 너 진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어. 내가 너희 의대 갔으면 좋겠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기나 해. 의대가 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그래도 엄마 뜻대로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면 됐지. 맞아. 이렇게 똑똑한 며느리도 데려왔잖아. 하긴 지금 생각하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며느리로 들여오면 다 되는 것을. 내가 괜히 마음 졸이고 그랬다니까. 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렴. 아,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세요. 저희 부모님은 해외에 계셔서 결혼 날짜 잡으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딸 결혼식 하는데 사위 될 사람 얼굴은 미리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전화 통화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사셔서 그런가 워낙 마인드가 다르셔서 아무래도 상관없으시다네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우리 쪽에서 결혼식이랑 정하면 되겠다. 네, 저는 되도록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늘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그런가 왁자지껄한 가정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가정이면 딱 우리지. 자주 만나서 웃고 떠들고 하거든. 아, 이거 과일 좀 먹어봐봐. 큰애가 아침부터 시장 가서 사왔단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형님 말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알고 있는데 결혼하고서 저한테 말 놓거나 하진 않겠죠? 아이고, 그럴 리가 있어. 아무리 형님이라도 네가 나이가 많은데 높임 해야지. 안 그러냐? 아, 네, 그래야죠. 호칭이야 형님으로 불러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가 나이가 많으니 존대할 거니까 걱정 마라. 네, 어머님께서 정리해 주시니 편하네요. 그렇게 반대를 하시던 어머님은 동서의 진짜 직업을 알고는 바로 태세 전환을 하셨습니다. 워낙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어머님인지라 그렇게 바뀐 반응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동서의 만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거실, 한 달 후. 동서가 웬일이에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네, 그럭저럭 잘 다녀왔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주도밖에 못 갔더니 신혼여행 다녀온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저희도 예전에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다른 나라 갈까 했는데 그때 마침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신혼여행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평소에 가던 제주도랑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기요, 형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네, 말하세요. 어머님 앞에선 몰라도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제가 형님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런 호칭 같은 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그렇게 불편하면 안 하셔도 돼요. 둘이 있을 땐요. 아, 그럼 말 놔도 되지? 네? 아니, 호칭 필요 없다며. 그럼 내가 나이도 3살이나 많은데 굳이 나까지 존대할 필요는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요? 뭐?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형님이라고 대우는 하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진 알죠?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제가 형님인 건 맞잖아요. 그래도 제가 한 발 양보해서 둘이 있을 땐 호칭 안 써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말까지 깐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둘이 그냥 같이 존대하죠. 싫은데? 네, 뭐라고요? 싫다고. 지금 자기 입장을 모르나 본데 어머님이 나 엄청 예뻐하시는 거 알지? 의사 며느리 들어왔다고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니시는 거 자기도 잘 알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존댓말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했단 얘기 들어가면 어머님이 과연 자기 편을 들어주실까? 내가 봤을 땐 아니거든. 아, 그래서 어머님 등에 업고 절대 못 하신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지. 그쪽에서 말 편하게 하는데 나만 높임말 쓸 수는 없잖아? 아, 기가 막히네. 역시 보통 성격 아닌 줄 알았더니 그동안 그 성격 숨기고 있었던 거구나. 앞으로 꽤나 피곤해지겠네. 그건 내가 할 말인데. 어차피 동서도 시댁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서로 할 말만 하고 살죠. 동서는 아마 제 기를 죽여놓으려고 전화를 해서 한 소리 하려던 모양이었지만 제가 거기에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성격 또한 누구 못지않게 강해서 누구한테 지고 살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씩씩거리면서 제게 복수라도 할 듯이 말을 하고 끊었는데 얼마 뒤에야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 거실 며칠 후 신혼여행 다니는 것만 해도 피곤했을 텐데 무슨 선물을 다 사오고 그래. 아무리 국내 여행이라도 면세점이 있는데 그냥 올 수 있어야죠. 얼른 앉아보세요. 그래, 우리 둘째가 선물을 사왔다고 하니 앉아서 구경해보자고. 먼저 이건 어머님 선물이에요. 어머나, 너무 예쁘다. 그렇지 않아도 선글라스가 없었는데 다음 달에 놀러 갈 때 쓰면 딱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센스도 좋니? 어때? 나한테 잘 어울려? 와, 우리 엄마 완전 멋쟁이 됐네. 선글라스 하나로 10년 젊어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우리 자기가 엄마 생각한다고 명품 사더라고. 그러니까 생긴 모양새가 범상치 않더라니. 이렇게 비싼 걸 덜컥 받아도 되니? 그럼요. 어머님이 제게 잘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한걸요. 잘 쓰고 다니세요. 너무 고맙다. 내가 아들 둘만 낳아서 선물이라곤 제대로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며느리 들어오니 선물도 받고 말이야. 어머, 형님이 어머님 선물 한 번도 안 사드렸어요? 쟤야 뭐 그런 생각이나 하는 애니? 원래도 애가 살가운 게 없어서 바라지도 않았다. 그래도 결혼해서 산 세월이 얼만데 좀 서운하시긴 하겠어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다 챙길게요. 아이고, 네가 맏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으냐. 쟤는 맏며느리 기질이 없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면전에 두고서. 언제는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라 하더만. 그거야. 그때는 혼자일 때 얘기지. 지금은 더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잖아. 진짜 너무하네. 아주버님 선물도 사왔어요. 이거 받으세요. 네, 제 것도요? 이건 좀 놀라운데. 뭔데요? 넥타이잖아. 그것도 명품이네. 아주버님이 회사에 정장 입고 다니신다고 해서 뭘 사드릴까 고민하다가 샀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다 마다요. 저 이런 넥타이는 처음 해봐요. 우리 형 내일 회사 출근하면 난리 나겠네. 이렇게 비싼 넥타이는 어디서 나셨어요? 설마 사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아니야, 재수 씨가 사준 거야. 그러면 직원들이 그 재수 씨 안목이 남다르다 그럴 거 아니야. 오버하지 마. 그래도 예쁘긴 하네. 고마워요, 재수 씨. 잘하고 다닐게요. 잘하고 다니시면 그거야말로 제가 더 바라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 마누라 건요? 엄마랑 제 것도 사셨으면 이 사람 것도 있죠? 아, 그게요. 제가 깜빡했지 뭐예요. 형님은 사치도 안 좋아한다고 해서 명품도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좀 고민한다는 게 그만 잊어버렸어요. 괜찮다.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명품이 뭐가 필요해? 살림하는 건 엄마도 마찬가지면서 뭘. 아, 이놈아. 나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많잖아. 근데 진짜 이 사람 건 안 사온 거예요? 난 괜찮아. 왜 괜한 걸 다시 물어?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거 사다 드릴게요. 형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그래, 집에서 노는 애가 사치 부릴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냐? 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디자인 뭐 일을 하긴 한다던데 직장에 다니질 않으니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둘째 너처럼 번듯한 병원에 출근하고 하면 당연히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그래도 이 사람 직업 무시하지 마요. 집에서 일하는 건 애들 때문이지. 나름 벌이도 괜찮고 얼마나 좋은데. 그거야 네 생각이지. 아무리 직업이 괜찮다 해도 의사만 하겠어? 그렇게 말해서 우리 기 죽이시려고? 근데 형수님, 엄마 병원엔 언제 데려가요? 저도 가는 김에 구경 좀 하려고요. 아, 그게 요즘 너무 바빠서요. 곧 학회도 있고 해서. 맞아, 얼굴 보기도 힘들더라.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오늘 처음 보는 거라니까. 어쩌냐, 동민이 매일 독수공방에서. 괜찮아. 그래도 우리 마누라 바빠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결혼하더니 이놈 철들었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다 하고. 그러게 말이다. 그나저나 우리 여행 가는 거 말인데 재수 씨 시간 낼 수 있겠어요? 2박 3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다. 그럼 여행 스케줄은 우리 마누라가 잘 짜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맡겨. 아, 형님이 스케줄 짜는 거예요? 네, 늘 우리 가족 여행은 그랬거든요. 왜요? 재수 씨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아무래도 연륜이 있는 쪽이 낫지 않아요? 젊은 사람보다는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 그러고 보니 둘째가 더 똑부러지게 잘하지 싶다. 이번에는 둘째한테 한번 맡겨보자. 어머님, 제가 방도 예약하고 코스도 지금 거의 다 짜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요? 그냥 이번에는 제 의견대로 가고 다음에는 동서 의견대로 하죠. 그래,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아주 맛집으로 잘 짜뒀잖아. 기억 안 나? 이번에는 미리 짜놨다고 하니까 이대로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자. 그건 좀... 사실 형님 의견에 아무도 토를 안 다니까 그게 괜찮은지 어떤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둘째 말이 맞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니 얘가 어딜 데려가는지 거기가 맛집이긴 한지 아니면 가격은 적당한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다녔지 않냐? 그런데 우리도 알 건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공표해서 같이 다니는 걸로 하죠. 어때요? 뭐 재수 씨가 그렇게 하겠다면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아니요, 저는 싫어요. 응? 싫긴 뭐가 싫어. 이렇게 나서서 한다는 애가 어디 있다고? 어머님이 애초에 저한테 부탁한다고 하셨고, 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동서 보고 다시 짜라고요? 그럼 제 노력은 뭐가 되는데요?
네가 노력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컴퓨터로 대충 찾아보고 정한 거 아니냐? 이번에는 둘째 말 들어.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말어. 귀 아파. 형수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평소 같으면 그냥 이 사람 보고 하라고 할 텐데. 뭐 기분 나쁜 거라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저 무시하는 거밖에 더 되나요? 저보고 하라고 하셔놓고서 갑자기 말 바뀌는 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 형수님, 보기보다 독한 기질이 있으시네.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결혼 전에는 그냥 순한 줄 알았는데 의사 동서가 그렇게 배 아파요? 질투도 적당히 해야죠. 질투라뇨? 저 그런 거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질투로 보이는데 어떡하지? 야, 너 형수한테 말 조심해라. 왜? 어차피 우리 마누라가 더 나이도 많고 힘도 셀걸? 게다가 의사랑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직업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 적당히 해라. 네 형수님이야. 정도껏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기야, 신경 쓰지 말고 이번 여행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그래도 되지? 그럼, 그래도 되지. 너도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둘째한테 넘겨줘라.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네가 맏며느리긴 하지만 나이는 둘째가 더 많지 않냐? 경험이 더 많은 게 확실하니 맡겨도 좋을성 싶다. 네가 그동안 예약한 건 고생했지만 일단 취소하고 이번에는 둘째 말 들어라. 맞아. 형님도 진짜 고집이 세시다. 그죠, 어머님? 그래, 제 고집이 아주 쇄심줄이야. 그럼 우리 이제 얘기 다 끝났으니 밥 먹을까요? 그나저나 오늘 저녁 형님이 준비하신다면서요? 무슨 음식 하시는 거예요? 갈비찜 하려고요. 갈비찜? 그거 꽤 어렵다던데. 야채도 모양 내서 썰어야 하고. 칼질은 잘하세요? 그럼요. 재수 씨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이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 터지게 먹고 가세요. 아셨죠? 어머, 그래요? 그럼 기대해야지. 동서가 제 선물만 쏙 빼고 사온 것도 이해를 했고, 이런저런 불편한 말을 하는 것도 이해를 했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둔 여행 계획을 전부 엎어버리자는 말을 하는 순간, 진짜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방으로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시댁 주방 잠시 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나이도 어려서 잘 모를 텐데 내가 도와줄게. 괜찮으니까 가서 쉬어요. 괜히 손에 물 묻히게 하다가 나만 혼날라. 어머, 나 그거 의도한 건데 어떻게 알았대? 하여간 눈치도 좋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지.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우리 둘이 있을 땐 말 편하게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여행 계획 내가 다시 짜겠다고 해서 그것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내 말 틀린 거 없잖아. 내가 더 좋은 곳 많이 한다고. 너는 아직 나보다 덜 살았잖아. 그럼 다녀본 것도 나보다 적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네, 그러세요. 그럼 알아서 하시고 이만 부엌에서 나가주실래요? 저 음식해야 되거든요. 가만 보니까 너 아직도 나를 언니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보다 언니인 거 잘 알잖아. 그럼 알아서 기어. 기라고? 진짜 어이없네. 저는 거기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동안은 누가 건드리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지금 맞서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장미칼을 도마에 팍 하고 꽂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기요 언니, 나 꽃장미파인 거 몰라요?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나 보다. 우리 동네에선 그래도 꽤 유명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꽃장미파? 괜한 소리로 겁주지 마.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래요. 시집 와서는 성질 좀 죽이고 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언니 보니까 가만히 참고 있어선 안 되겠어. 가까이 오지 마. 왜 무섭게 칼을 들고 그래? 어머머, 오지 말라니까? 왜, 무슨 일이야? 동서가 나 음식한다는데 굳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내가 괜찮다고 했어. 동서가 참 착하네. 나이도 많은데 굳은 일도 다 하려고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줘요. 그럼 이 재료들 손질 좀 해줄래요? 이 칼로. 저는 웃으면서 들고 있던 칼을 동서의 손에 곱게 쥐어주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가 준 칼을 잡은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또 뭐라고. 재수 씨가 겁먹은 소리를 내길래 무슨 일이 있었나 했네. 저기요, 아주버님. 이제껏 아주버님이 속고 사셨던 걸 수도 있어요. 뭘 속아요? 나 속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형님이 꽃장미파였다고 하잖아요. 일대에서 유명했다고 하던데. 아, 우리 마누라요? 그걸 재수 씨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정말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걸 알면서 왜 같이 살아요? 당장 어머님한테 얘기해야겠어요. 쉿, 재수 씨, 엄마 알면 큰일 나요. 뭐가요? 이런 중요한 사실은 알아야죠.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거잖아요. 재수 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꽃장미파 안에서도 워낙 유명했던 인물이라 함부로 건드렸다간 재수 씨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말도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의사예요. 걔네들 의사 뭐 그런 거 안 가리던데 그냥 시멘트에 묻어버리고 그러던데 워낙 무시무시한 인간들이라서 나도 숨죽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꽃장미파의 평온한 가정을 파탄낸 걸 알면 걔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괜히 겁주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럼 마음대로 해봐요. 난 경고했으니까 그것만 기억해요. 자기야, 주방에서 뭐해? 자기 힘든데 여기 와서 쉬어. 알았어. 금방 갈게. 재수 씨, 입 조심해요. 목 달아날라. 그렇게 동서는 후다닥 도망치듯 주방을 벗어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부부는 가만히 마주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속은 것 같지? 당신 눈치 진짜 빠르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바로 받아쳐? 뻔하지 뭐. 그나저나 겁먹은 거 보니까 고소하네. 하도 잘난 척해서 꼴미였거든. 그래도 내 편이 있으니 좋네. 그렇지 않아도 옆에 들러붙어서는 계속해서 자기 잘난 척하고 은근슬쩍 나 무시하더라. 그럴 것 같더라. 내가 몰래 보다가 당신이 도마에 칼 꽂을 때, 아, 이때다 싶어서 튀어나갔지. 나 타이밍 죽이지? 완전 대박이야. 이제 한동안은 나 안 괴롭히겠지? 솔직히 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얌전한 사람인데 굳이 나랑 싸우려 드니까 나도 더는 참을 수 없더라고. 그래, 잘했어. 한 번은 질러야지. 근데 진짜 동서가 어머님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뭘 어떡해. 그냥 농담이었다고 하면 되지. 한 소리 듣고 말걸? 하여간 생각이 남다르다니까. 생각이 남다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장미칼을 도마에 꽂을 생각을 다 하냐? 그런데 동서 말이야. 아무래도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뭐가? 아니, 결혼식 때 내가 보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긴 하는데 어색하더라고. 그거야. 미국에 계셔서 안 본 지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니야? 보통 오래 안 보면 부모라도 어색할 수 있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그냥 오늘 처음 본 사이 같은 느낌? 도련님도 그날 부모님 처음 뵌 거라고 했지? 그랬지. 상견례 때도 못 오신다고 해서 상견례도 취소했었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좀 찾아봐야겠어. 뭐야, 비밀 공작원이라도 될 셈이야? 꽃장미파, 그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아니야? 내가 꽃장미파는 아니라도 인맥은 수두룩하지. 이런 거 알아볼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거든. 이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나 몰래 내 뒷조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진작에 끝냈거든. 나쁜 놈 같았으면 벌써 안 봤지. 아무튼 좀 기다려봐. 분명 파면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전 그날 뭔가 확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동서가 뒤가 캥기는 듯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동서의 뒤를 밟아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집 거실 며칠 후. 여보세요? 혹시 내가 조사해달라는 거 알아봤니? 대박. 나 이런 조사 좋아하는 거 알지? 내 어릴 때 꿈이 시사 프로 PD였잖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본론을 얘기해봐. 그 사람 진짜 가짜야? 야, 네 촉이 진짜더라. 무슨 병원인지 말도 안 해줬다고 해서 내가 병원이란 병원은 죄다 수소문 해봤거든.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찾기가 쉽더라고. 뭐 병원 구경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도 쏙 들어갔다면서? 뻔하지 뭐. 의사가 아니니까 말을 못 꺼낸 거야. 그럼 진짜 그냥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모르는 것 같진 않거든. 그래도 의학 용어 이런 건 하나도 안 쓰지? 의사들 어디 아프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도 없었지? 그럼 빼박이지. 아, 그리고 대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뭔데? 아이, 이거 그냥 맨입으로 얘기하기 그런데.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치킨 쏘기다. 알았어. 얼른 말해봐. 맥주도 오케이? 알았다니까. 그래, 그래. 너 미리 약속 안 하면 나중에 무슨 말 할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가 그 동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 네가 준 결혼사진 가지고 말이야. 아무래도 그 부모란 사람이 가짜 같다고 했잖아? 근데 후기를 찾았지 뭐냐? 대행업체 후기에서 말이야. 그 말인즉슨 가짜 부모를 세운 거지. 와, 나 이거 TV에서만 보던 얘긴데. 가짜 부모? 그럼 정말 대행업체 사람들이었다고? 그렇다니까. 역시 네 촉이 정확하더라. 혹시 그 여자 뭐 빼먹으려고 너희 도련이 꼬신 거 아니니? 나이도 어리고 순진하니 여자도 못 사귀어 봐서 그런 점에서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해. 그래도 아직 뭐 달라고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머님한테 명품도 사드리고 오히려 잘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남편도 하나 받았고. 야, 그게 다 작전이지. 상대편한테 나 돈 좀 있어요 라는 분위기를 풍기면서 뒤통수 치는 거. 그게 사기꾼들 특징이잖아. 너희 어머님 절대 속지 말라고 해라.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알았어. 진짜 고마워. 내가 일만 잘 풀리면 치킨에 맥주 그리고 골뱅이까지 쏜다. 너 그 말 잊지 마라.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알았다니까. 저는 확실한 물증까지 친구에게서 넘겨받고서 그대로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어머님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어머님은 역시 반가운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어머님을 앉혀놓고 질문을 꺼내놓았습니다. 시댁 안방 잠시 후. 어머님, 혹시요, 동서한테 뭐 해주시기로 한 거 있으세요? 저희 몰래 땅이라던가 집이라던가 그런 거 넘겨주시기로 한 건 아니죠? 얘는 무슨, 또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와서는 이제 보니 너 따지려고 찾아왔구나? 그게 아니고요. 진짜 동서한테는 아무것도 줘선 안 된다고요. 그 말씀 드리러 왔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 내가 내 돈 알아서 쓰겠다는데. 그럼 정말 뭘 넘겨주기라도 하실 작정이세요? 하여간 질투가 많아서는 걔한테는 주고 또 줘도 부족하다. 걔가 우리 집에 해준 게 얼마냐? 때 되면 명품 사다 줘. 나한테 그렇게 잘하잖아.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지. 어머님, 진짜 안 된다니까요. 동서요, 완전 사기꾼이라고요. 세상에, 네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나이도 많은 동서를 험담하는구나. 썩 나가지 못해? 보기 싫으니까 어서 나가. 이러실 게 아니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동서가 사실 진짜 의사가 아니었어요. 혹시나 해서 제 친구한테 뒷조사 좀 해보라고 시켰는데 그 많은 병원에 동서 이름이 하나도 없더래요. 어머님도 동서병원 가보신 적 없죠?
아직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모시고 가질 않잖아요. 그게 왜겠어요? 의사가 아니니까 들킬까봐 그런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괜한 모함을 할 거면 어서 나가래도. 그뿐만 아니라 결혼식 때 오신 동서 부모님, 그분들도 다 가짜예요. 이것 보세요. 여기 대행업체 후기 사진 좀 보시라고요. 그분들 맞잖아요. 그쵸? 돈 받고 부모님 역할 해주시는 분들이라고요. 잠깐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똑바로 보세요. 진짜 그분들이잖아요. 동서가 이제껏 우릴 속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의사가 아니란 건 아직 모를 일이잖아. 부모님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걔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네, 그럼 지금 여기로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럼 확실해지겠네요. 그냥 부르면 바빠서 못 올 것 같으니까 어머님 아프다고 하세요. 복통이 심해서 아프다고 하셔야 그래도 의사된 며느리로서 달려오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요. 오늘이 아니면 어머님 꼼짝없이 당하세요. 그러니 전화하세요. 아니, 제가 할게요. 동서, 지금 어머님이 너무 아파하셔서 급하게 전화했어요. 복통이 있으시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죠. 근데 어머님이 동서만 찾으시고 한사코 병원을 안 가시겠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다른 의사들은 못 믿으시는 것 같으니 동서가 집으로 좀 와줘야겠어요. 저 지금 바빠서 못 가는데 형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동서가 잠깐만 와줘요. 병원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 기다릴게요. 어떡해 우리 어머님. 이제 곧 올 거예요.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럴 수 없을걸요? 동서 저 이기고 싶어서 환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오면 점수도 잃고 자기가 원하는 바도 성취 못하니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겠죠. 그럼 이제 두고 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동서를 불러냈고 얼마 되지 않아 동서는 구름처럼 달려 시댁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상태부터 살폈는데 놀랍게도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자 어이없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시댁 거실 잠시 후. 뭐예요? 어머님 지금 괜찮아 보이시는데. 그러게요. 분명 아까까진 아프셨는데 동서가 왔다니까 쏜살같이 나으셨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거 네가 꾸민 일이지? 그런 거지? 나 물 먹이려고 작정한 거잖아. 와, 어머님 앞에서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요? 이런 성격 아니시잖아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널 불렀다. 그냥 오라고 하면 핑계대고 안 온다길래 어쩔 수 없이 큰애 말대로 한 거다. 어머님, 도대체 할 말이 뭐길래 그러세요? 형님 말을 듣고 갑자기 부르다니 좀 실망이네요. 동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해줘요. 도대체 뭘 물으려고 이러는 건데요? 괜한 분위기 잡지 마요. 저 빨리 병원에 들어가 봐야 하니까. 그래요, 그 병원. 그 병원 이름이 도대체 뭐예요? 네? 그건 알아서 뭐 하게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말 나온 김에 지금 같이 가볼까요? 그 병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무슨 병원인지 우리 모두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지금 환자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셔도 볼 것도 없고요. 그래도 의사 가운 입은 동서는 볼 수 있잖아요. 어머님도 그 모습 보고 싶으시다던데 안 그래요? 그래, 나도 보고 싶긴 하다. 어머님 다음에요. 다음에 제가 진짜 제대로 모실게요. 진짜 의사긴 해요? 뭐라고요? 그럼 의사 면허증이라도 보여줘봐요. 못 믿겠으니까. 내가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봤는데 서울에 있는 알만한 큰 병원에 동서 이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서가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올 정도면 이 근처 어디 병원에 근무 중일 텐데 근처 병원이라고 하면 한 군데밖에 없고 거기에는 동서 이름이 없던데? 의사라고 뭐 병원 홈페이지에 이름을 다 등록해뒀겠어요. 난 싫다고 해서 빼둔 거예요.
아유, 말도 안 돼. 의사라면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죠. 그래야 환자들이 이름을 보고 예약하지. 그 정도 상식도 몰라요? 이름을 숨겨두는 의사가 어디 있어? 그건 그냥 이쯤에서 솔직하게 털어놔요. 보니까 동서 의사란 것도 거짓말이고 결혼식 때 오신 부모님도 가짜던데. 그렇게 속여서 얻고자 한 게 뭐였어요? 어머님 재산? 그럴 리가 있어요? 어머님, 형님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돼. 설마 믿으시는 건 아니죠? 나도 본 게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네 말이 맞다는 증거가 있으면 꺼내봐라. 맞다는 증거라뇨. 그쪽에서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야죠. 제가 왜요?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봐도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동서가 거짓말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어머님, 제 말 믿지 마세요. 쟤야말로 진짜 무서운 애라고요. 꽃장미파라고 아주 무서운 파의 일원이래요. 그런 애를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 삼은 거예요. 꽃장미파? 그게 뭐냐? 꽃장미 칼 쓰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어머님 모르세요? 어머님도 꽃장미파시잖아요. 야,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왜요? 나 틀린 말 한 거 없는데. 도마에 칼 꽂으면서 한 소리잖아요. 그 칼이 장미칼이었는데 설마 동서는 그거 몰랐어요? 뭐야, 그럼 날 속인 거란 말이야? 그런 농담에 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서도 참. 아유,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란 건 진짜란 거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속을 뻔했다. 아이고, 너 아니었으면 진짜 바보 될 뻔했어. 우리 아들은 이제 어떡하냐? 어떡하긴요, 어머님. 혼인 무효 소송 걸어야죠. 시작부터 거짓말이었는데 위자료도 받고요. 위자료라니? 의사인 것도 거짓말이고 부모님도 거짓말이고 그럼 도대체 진짜인 게 뭔데? 이런 사기극을 벌이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이 나쁜 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생겼다. 왜 때리세요? 저 진짜 거짓말한 거 없다니까요. 제가 오히려 꽃장미파라고 거짓말했잖아요. 내가 뭘요? 그래도 뭘 잘했다고 난리야.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는 이전에도 사기로 결혼식을 치르려다가 마지막에 들켜서 결혼식장 문턱을 못 넘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란 것도 가짜였고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지방에서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는 아주 평범한 분들이셔서 동서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도련님이랑 이혼을 하게 됐고 저희 가족은 다시 평온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련님은 큰 상처를 받아서 한동안 연애는 고사하고 술로 시간을 보내곤 했었지만 지금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이번 일을 겪어보니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세상 어려운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